이 저자의 소설을 목소리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. 또 저자 스스로는 소설 코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. 사실 조금 낯선 장르인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사실은 이제 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코러스라는 게 그 고전적인 그리스 비극에서 원래 나오는 용어거든요. 이 코러스라는 건 뭐냐면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 그 누구도 아니지만 공중에 떠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목소리 개념이 바로 코러스입니다. 연극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잘 모르는 진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일종의 보고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진정한 문학의 목적은 저는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목적은 고통을 함께 하는 것. 결국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게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 목소리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. 하지만 우리가 행간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. 그 말을 채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느낌을 전달 못하는 것.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것이 아마 목소리 소설이라는 그녀가 말하는 장르명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늘은 알렉세이비치의 작품들 중에서 체르노빌의 목소리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은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어떤 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원자로가 가동을 중단했을 때 그 원자로로 발생시키는 전력이 터빈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관성을 가지고 터빈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거다. 그랬을 때 그 터빈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이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하기 전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것이죠. 근데 사실은 그 실험이 첫 번째 일어난 실험이 아니고요. 그 이전에도 실험이 있었는데 충분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 체르노빌 발전소 부소장이었던 사람이 다시 이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 당시에 지역의 공산당원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자기가 최고 엔지니어로 인정받기 위해서 젊은 과학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을 강행을 했던 거죠.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안에서 과열이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흑연이라는 것을 감속제로 쓰고 있어요. 이 흑연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합니다. 폭발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재가 10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.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.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이 이 체르노빌의 목소리였는데요. 책을 딱 펴고서 첫 사연부터 너무나 강렬하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. 당시에 화재가 KBS